스마트 A와 스마트 A10을 활용한 2019 법인 조정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스마트 A와 위아거를 활용한 결산 방법과 재무제표 확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결산 작업을 행하기 전에 선급 비용, 보험료 기간 경과액 등 프로그램에서 자동 결산되지 않는 기말 정리 사항은 우선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정리한 후 결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결산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 결산 방법과 사용자가 직접 하는 수동 결산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한 자동 결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결산할 기간을 선택한 후 기능 모음의 원가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매출 원가 코드 및 경비를 선택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회사는 500번대 경비를 사용하는 455번 제품 매출 원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가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가 명세서가 반드시 작성돼야 하므로 반드시 원가 설정을 해야 하지만 상품 매출 원가와 같이 별도의 원가 경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반영됩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매출 원가 및 경비 선택 화면 하단의 메시지에도 안내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가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결산자료 입력의 매출 원가는 원가 설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집계됩니다. 다음은 결산을 위해 평가한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을 입력합니다. 기말재고액은 결산 1차 시에서 설명드린 매출 원가 계정 관계 코드에 해당되는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는 감가상각비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입력 화면은 판매관리비와 일반관리비의 감가상각비와 원가경비별 감가상각비를 입력할 수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 화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감가상각비 구분의 유형자산 항목에 직접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입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기능 모음의 감가상각 반영을 누르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메뉴에 결산월로 저장된 감가상각비가 불러오며 불러온 해당 자산의 상각비를 검토한 다음 결산 반영 버튼을 눌러 화면에 보여지는 감가상각비를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자동 반영도 가능합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는 대손상각비도 자동 결산이 가능합니다. 대손상각 항목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미수금 등 해당 회사에서 결정한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결산자료 입력이 완료된 후 우측 상단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조회 조건의 결산 종료월의 마지막 날짜에 자동으로 원가 대체 분계가 생성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자동 생성된 결산 분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말 법인이 1년 결산을 했을 경우 12월 31일자로 결산 분계가 추가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해당 일자로 조회하면 모든 결산 분계는 결차, 결대, 구분으로 분계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자동 생성된 결산 분계는 우측 상단 결산 분계로 표시되어 사용자분이 바로 자동 생성된 결산 분계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마트 A와 위아고에선 수동 결산도 가능합니다. 단, 지금 자동 결산 분계처럼 차, 대변 구분이 반드시 결차, 결대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자동결산처럼 원가 대체 순서도 지켜서 입력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매출 원가일 경우 원재료의 매입 시에는 원재료의 재고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동결산 분계는 원재료 계정을 원재료비 계정으로 대체 분계하고 재료비 계정의 합계액을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 분계합니다. 하지만 노무비와 경비 항목의 계정 과목들은 합계액이 아닌 각 계정 과목을 하나씩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 분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사용액은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한 다음 제품 계정으로 대체 분계합니다. 반드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사용액은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된 다음 제품 계정에 대체 분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설명드린 것처럼 정해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업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산 방법은 위하고에서도 동일합니다. 위하고도 프로그램의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통한 자동결산 전표가 생성되었다면 일반 전표 입력의 우측 가이드 영역에 결산 분계 아이콘으로 표시되므로 스마트 AU와 마찬가지로 자동 전표 처리된 분계라는 걸 사용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가 대체가 끝났다면 각 재무제표를 조회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합니다. 재무제표는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조회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를 조회하여 당기제품 제조원가 금액을 확인한 후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의 당기제품 제조 원가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 금액을 확인한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 순이익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동일할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의 우측 상단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 손익대체 분계를 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추가된 전표를 확인하면 우측 상단 잉여 결손 분계라고 표시되어 손익대체 분계가 자동 분계 처리된 내역이라는 걸 사용자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순서를 무시하고 재무제표를 조회한다면 재무상태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간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꼭 순서대로 조회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전표에 입력된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의 데이터를 집계하거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을 불러오는 게 아닌지 문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회계 등식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에 의해 계산하며 이 계산식을 토대로 계산 시 발생한 차액 금액은 자동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자동 반영되므로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순서대로 재무제표를 조회하여 확정했음에도 오류가 발생한다면 다음 설명드리는 5가지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다를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금액이 동일한데도 오류가 발생하는 사유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는 375번 2월 이익잉여금, 376번 2월 결손금 계정만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377번 미처분 이익잉여금, 378번 미처리 결손금 계정을 사용하여 입력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 경우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손익대체 분계까지 한 다음 다시 전표를 추가 입력했거나 수정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잉여금 처분 분계를 일괄 삭제 후 다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해야 합니다. 자동 전표를 일괄 삭제하기 위해서 스마트 A는 단축키 Shift F5를 이용하여 일괄 삭제 보조창을 띄운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메뉴에서 자동 전표 처리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체 취소 버튼을 눌러 체크박스를 모두 해제한 다음 삭제하고자 하는 항목만 체크하여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아거에서는 우측 상단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한 후 자동 분계, 일괄 검색 및 삭제 기능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A는 일괄 검색과 일괄 삭제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 각각 클릭 후 사용이 가능했다면 위아거는 한 번의 클릭으로 일괄 검색과 삭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스마트 A와 마찬가지로 전체 취소 버튼을 눌러 체크 항목을 모두 해제한 다음 삭제할 항목에만 체크를 하여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일괄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시 스마트 A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결산하는 회사는 제품 매출 원가만 있고 경비도 500번대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600번대와 700번대 경비 계정 과목을 사용하여 입력한 분계가 있을 경우에는 결산 시 600번대와 700번대 경비는 원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당 계정 금액만큼 차액 오류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1차 시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전년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이익잉여금 처분액란에 처분 계획이 입력되어 있는데 당해년도 처분일에 처분 분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오류로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결산 분계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 생성하지 않고 수돈 결산 분계했을 경우 차 대변 구분은 결차, 결대를 사용해야 하는데 차변과 대변으로만 입력했을 경우입니다. 대차차액 오류가 발생한다면 지금 설명드린 5가지 사례를 참고하여 하나씩 확인하시어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한다면 대부분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